빅튜브입니다. 이번에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00명 정도 되는 어린이에게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장출혈성 대장균 양성이 나온 환자가 50명 가까이 되는 데다가 수석 치료 중인 어린이도 있고 아직도 치료 중인 어린이들이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은 해당 유치원을 방역하고 또 일단 오는 30일까지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록구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는 식중독이 왜 생겼는지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처음 어린이들에게 증상이 생겼을 때부터 폐쇄 명령이 떨어진 순간까지는 며칠 정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뭘 먹자마자 배가 아픈 경우도 있지만 소화가 좀 되고 나서 배가 아픈 경우도 있으니까 실제로 음식을 먹은 시점은 배탈이 난 시점보다 더 이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타임라인 순서로 보자면 어린이가 상한 음식을 먼저 먹었고 그 다음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갔겠죠. 그리고 그게 보건소에 신고되고 그 다음에 역학조사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 역학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은 어린이가 상한 음식을 먹은 지 며칠 후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 어린이집이나 급식소는 어린이가 먹었던 음식을 안 버리고 놔뒀을까요? 가끔 급식소 같은 곳에서 식중독 사고가 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역학조사를 하게 되는데 대체 뭘 가지고 역학조사를 하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급식소에서 음식을 먹고 잔반 같은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니까 이런 걸 뒤지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을 뒤지면 원래 음식에 없던 세균도 당연히 검출이 될 겁니다. 쓰레기통이니까 전부 다 잘못된 걸로 나오겠죠. 그리고 요즘 같은 여름에는 하루 이틀 내로 음식물 쓰레기를 다 처리하기 때문에 조사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조사를 하느냐? 엄준식 아니고 보존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존식 하니까 전투식량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존식은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급식소에서 급식을 할 때 1인분 이상의 음식을 아예 따로 퍼놓고 보존을 시키는 겁니다. 집단 급식소를 운영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적으로 보존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법을 읽어보면 조리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을 보관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존식이라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쓰이는 부분은 전혀 없고 오로지 문제가 생겼을 때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샘플용으로 따로 빼놓는 겁니다. 샘플용이니까 조금만 덜어 놓으면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앞서 매회 1인분 분량이라고 했는데 이게 50g이면 된다 100g은 되어야 한다 말들이 많습니다. 양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따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2019년에 식약처에서 나온 식품안전관리 지침을 보면 각 반찬별로 150에서 250g을 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반찬들을 반찬별로 따로따로 150g 이상을 보관해야 하는 거죠.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양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약해서 반찬에 따라서 더 적은 양을 보관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마른 김이 나왔다. 김 100g은 이만큼 양입니다. 이걸 어떻게 100g, 150g 보관을 합니까? 법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람은 김을 한 번에 20봉지씩 먹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너무 빡빡하지 않게 합니다. 아무 그릇에 담아서 아무데나 보관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이게 대충 보관하면 원래는 안 상했던 음식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먹었을 때는 안 상했었는데 보존식 용기에 담고 나서 상한 경우는 그것 때문에 배탈이 났다고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급식이 나갔던 딱 그 상태 그대로 보존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영하 18도에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예 얼려버리는 거죠. 담는 용기도 대충 씻으면 안 되고 실제로 사람이 먹는 밥이 나가는 그릇보다 기준이 더 높습니다. 그릇에 있는 세균에 의해 담은 금식이 오염되면 역학조사가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서 그릇 소독까지 다 해서 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오래 보관을 해야 하느냐?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배탈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탈이 나서 조사를 들어갔을 때 보존식이 남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보존식은 주말 공휴일 포함해서 144시간 그러니까 6일을 보관하게 됩니다. 이건 최소 기준이라 144시간을 초과해서 보관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급식소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삼시세끼를 제공한다고 치면 7일치 이상의 보관 세트가 필요하겠죠. 144시간마다 정확히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밥을 좀 일찍 먹을 수도 있고 마지막 급식이 나와야 처음 보존식을 폐기할 수 있으니까요. 중간에 간식 같은 것을 먹인다. 그럼 간식도 날짜만큼 더 보관을 해야 하게 됩니다. 적은 양도 아니고 모든 반찬을 충분한 양 퍼다가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일단 음식값도 상당히 많이 들고 7일치라고 치면 21세트의 보존식이 보관되게 되는데 매 세트마다 모든 반찬이 상당한 양 필요합니다. 한 세트 퍼서 담고 나면 마지막 세트를 폐기해야 하는데 영하 18도짜리 꽁꽁 얼어있는 음식을 꺼내다가 폐기를 하고 식기를 소독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은 과정입니다.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음식을 일주일치씩 꽉꽉 채워두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약간씩 예외를 둬서 실무자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두기는 했습니다만 식품 관리도 잘 못해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난 곳이 이런 보존식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식중독 사고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 보존식을 통해 조사를 하려고 하면 보존식이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이라 만약 누가 이 보존식을 없애버렸다 아니면 관리를 좀 허술하게 했다 그러면
없어졌네 아쉽다 이게 아니고 법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식중독 사건도 이 보존식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아서 역학조사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단체 급식을 하는 곳에서는 보존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의무적으로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존식이라는 것은 급식으로 나간 모든 음식에 대해 각각의 반찬을 소독된 각각의 용기에 1인분씩 각각 따로 담아 영하 18도의 온도에서 144시간 이상을 보관함으로써 역학조사를 하게 되었을 때 조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게 되면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